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깨거나 목욕 후 피부가 더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신 경험은요? 6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위험해지고 깨끗이 씻는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말은 듣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40년간 의사로 진료를 하며 만나온 수많은 노인들의 상당수가 겨울철 목욕 중 욕실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여 넘어져 골절이 생기거나 갑자기 실신하여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깨끗이 씻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윤섭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받듯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목욕에 관한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첫 번째, 매일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진료한 환자의 사례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하여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죠. 특히 평소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목욕 중 실신해서 오는 노인 환자가 최소 10여 명은 됩니다. 80세 이모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습니다. 이모 할아버지는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내는 건 목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평소와 같이 뜨거운 목욕을 하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가족들이 빨리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 그 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서울대 병원 의사가 말하길 65세 이상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밖으로 나올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저혈압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이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볍게 조깅하는 것도 비슷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얻게 된 임상 경험으로 안전한 목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욕 시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물을 손등에 뿌렸을 때 뜨겁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이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이 심혈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목욕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욕실 의자를 두고 목욕하세요. 갑자기 쓰러질 위험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80세 이상 고령이라면 갑자기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세요.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두 번째,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4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감소하여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환자 중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목욕 후 온몸의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피부는 아주 건조해졌으며 몸 곳곳에 갈라짐과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깨끗한 걸 좋아해 피부에 좋다는 비누로 구석구석 깨끗이 목욕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하며
나이가 들면서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피부 건조가 발생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몸을 긁다 보면 손상된 피부 감염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 중 목욕 후 갑자기 심한 가려움증으로 손톱으로 피부를 긁다가 병원 진료를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제가 진료한 경험을 통해 노인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욕은 주 3회로 줄이세요. 피부 지질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누는 사타구니와 겨드랑이 등 필요한 신체 부위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약산성의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알칼리성 일반 비누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박모 할아버지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대부분 사라지고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네 번째 목욕 중 욕실에서 갑자기 넘어진다면 회복이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가장 많이 보는 노인의 외상의 원인은 욕실에서 갑자기 넘어져 생기는 낙상입니다. 제 의사 생활 동안 수백 건의 노인 낙상 사고를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 80세 이모 할머니는 욕조에서 목욕 후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곁에 있어 급히 119에 후송되어 응습실에서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예전과 같이 거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 중 40% 목욕 중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 사람률을 크게 높인다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의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은 25%에 달합니다. 고관절 골절 사고는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왜 고령의 노인들은 목욕 중 미끄러져 낙상 사고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건 첫 번째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울 것이고 두 번째 뜨거운 목욕으로 인한 갑작스런 혈압의 저하로 어지러움증 발생, 세 번째 노화로 인한 운동 능력 저하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기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두 번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목욕하면 낙상 사고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욕 전후 천천히 움직이세요.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미끄러지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80세 이상 고령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 환자 중 김모 할아버지는 사고 이후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지켰고 현재는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네 번째 목욕 후 체온관리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 이들과 비교해 체온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동안은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빨리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위험한 점입니다. 작년 12월에 92세 윤모 할머니는 뜨거운 물로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바로 차가운 방에서 누워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윤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왜 체온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을 차가운 냉장고에 바로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노인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욕실의 온도를 미리 데워두세요. 두 번째 목욕 즉시 몸의 물기를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네 번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세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다섯 번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하세요. 윤모 할머니도 퇴원 이후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며 지금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다섯 번째, 너무 깨끗해도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항상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에서도 너무 과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를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몸에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나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부터는 회복이 느려지게 됩니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 미생물학과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의 노인 피부 면역력이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80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목욕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비결이 청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철마다 몇 년째 피부 트러블과 감염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진료를 해보니 피부에 미세한 균열로 세균이 침투하였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져 나쁜 세균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감기도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의 면역 체계는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고 피부를 지키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하세요. 피부에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요즘은 항균 비누, 항균 바디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제품에 피부에 꼭 필요한 세균까지 함께 없애버리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트리크로산이라는 성분은 장시간 사용 시 피부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일반 보습용 비누 또는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는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세요. 네 번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실내 공기는 피부의 세균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정모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실천한 이후 1년간 피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0세의 고령에도 이제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중요한 진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내용을 들으시고 아직도 마음 한편엔 이게 맞아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매일 안 씻으면 몸도 찝찝하고 위생에도 안 좋고 그래도 난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야 잠도 잘 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의문과 오해들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 결과와 저의 40년 진료 경험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갖은 질병이 쉽게 펴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깨끗한 청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 문화에서 깨끗함은 단순한 위생의 의미를 떠나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존심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내가 냄새가 나면 가족들이나 손주들이 불편해할까봐 매일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85세 환자분은 손자들이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할까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시다가 탈진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위생과 별개로 노인분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입원 중인데도 씻지 못하니 몸이 끈적거려서 밤에 잠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노인분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건강한 목욕 습관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3회 목욕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주 2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냄새 제거는 전신 목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씻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은 매일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을 부분 세정과 주 23회 전신 목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으로도 90% 이상이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간의 마찰 없이 노인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대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목욕 횟수를 23회로 줄이세요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니, 요즘 TV에서 노인의학 전문의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예전과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감소한대요. 40년 경력의 전문의가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네 번째,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목욕이 주는 깨끗함과 근육의 이완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시지 또는 따뜻한 수건 등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베스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입니다. 81세 유모 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목을 마사지하듯 닦는 방법을 하시고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은은한 향이 몸에서 나는 것이 기분도 좋고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점진적인 변화를 하십시오. 평생 동안 해오신 습관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는 주 5회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9세 박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매주 목욕 횟수를 줄이셨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주 3회 목욕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지금은 주 3회 목욕에 익숙해지면서 매일 목욕할 때보다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전체적인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진료를 본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세요. 그것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의 사고와 생명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목욕과 수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야 피로가 풀리고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30대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제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에게 수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수면 2시간 전 목욕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 증가하였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불규칙해지고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83세 박모 할머니는 평상시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2030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대로 목욕하는 시간은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으로 옮기고 물의 온도는 38도 내외로 하였으며 목욕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게 줄였더니 이전보다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인들이 불면증을 줄이고 숙면을 하기 위한 목욕법은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로 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물 온도를 유하세요. 둘째,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너무 오래 목욕을 할수록 체온 변화가 불규칙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목욕을 하세요. 목욕 후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차를 드세요. 체온 조절과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대신 수면 전 족욕을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을 하지 않아도 이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적절한 목욕법으로 숙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목욕과 관련된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목욕 횟수는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피부 건강을 위해 비누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만 사용하세요.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세 번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와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시고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세요. 네 번째, 목욕 후에는 체온 관리를 위해 즉시 몸에 물기를 닦으세요. 다섯 번째, 건강한 피부와 면역 유지를 위해 항균 비누 대신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이제 와서 바꾼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는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전 대비하고 치료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세상지혜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더 젊게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세상지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